연말에 다소 좀 기대감이 과하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랠리가 꽤 강하게 나왔었죠. 올해 금리 인하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 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치가 반영이 된 상태였죠. 좀 과하게 반영됐다 봅니다.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인하가 정말 될 것인가부터, 그리고 만약에 또 인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코멘트가 붙으면서 인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는데요. 미용기기, 의료기기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주목할 만한 섹터가 몇 개 있고요. 미용기기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은 장이 좀 돼야, 그죠? 같이. 네, 맞습니다. 했는데 장 상황이 저희 방송하고 있는 오늘도 주가 많이 빠지고 연초에 너무 약해가지고요. 네. 장 흐름부터 좀 살짝 얘기해 주시고 나서 미용기기 얘기하죠. 우선 이제 주요 이평선들을 다 하향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녹화 기준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코스피가 2,440포인트니까요. 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연말에 다소 좀 기대감이 과하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랠리가 꽤 강하게 나왔었죠. 저희가 바라보면 약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올라왔어요. 연말 연초까지 보면. 근데 이제 연초라 해봐야 1월 2일 하루 정도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것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 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치가 반영이 된 상태였죠. 좀 과하게 반영됐다 봅니다. 실제 패드 위원들이나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 3회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인하가 정말 될 것인가부터, 그리고 만약에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인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코멘트가 붙으면서 인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3월에 당장 금리 인하가 바로 된다라고 단언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표들이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코멘트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하반기 경기가 조금 냉각될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보험적인 금리 인하 성격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평가를 한다면 다소 시장은 좀 안도를 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되면 주식시장에는 EPS나 어떤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저평가 밸류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도 불확실하거니와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떤 코멘트가 붙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논리를 좀 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 쪽에 예멘 반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서 또 이란도 약간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가장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라크 내에 있는 이스라엘 관련된 어떤 시설물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폭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홍해 쪽에 잘 아시다시피 예멘 반군이 지금 계속적으로 컨테이너선이나 미군 관련된 선박들도 좀 공격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같이 이제 합심하면서 여타 다른 나라까지 이제 좀 동참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제 반군과 관련된 또 공격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밸류가 싸다기보다는 이런 엄습 때문에 해운주라든지 그다음에 종합 물류 관련 종목, 그리고 일부 LNG, RPG,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종류는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 무겁던 해운주까지도 급등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영향이 계속 있을 수가 있고, 네. 단기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우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소 좀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납부 이슈 때문에 2조 8천억인가요? 굉장히 많은 어떤 삼성전자 블락들이 있었죠.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만약에 그 물건을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그걸 받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조금 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전체 시장의 캡이 뭐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펀드 쪽으로 막 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런 쪽에서는 다소 좀 선제적으로 어떤 블락된 물량을 뭐 좀 받는 물량을 포지션을 가져가려니까 딴 것을 좀 팔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말에 이제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대기업들이 이제 올해 1분기로 배당을 좀 뭐 미루거나 뭐 시기를 기준점을 좀 바꾸는 회사도 꽤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연말쯤에 이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린 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기관들의 뭐 거래들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12월에 그 물량들이 한 3,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원래 계절성으로 보면 12월에 그렇게 들어온 물량들은 1월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계속 쏟아지죠. 뭐 이런저런 이슈를 또 포함해서 시장에서 지금은 환율이 지금 벌써 오늘 기준으로 134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분위기도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또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연말에는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연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급 공백에서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변경 근데 다소 조금은 미국의 선물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흐름이 그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환율 흐름이나 그다음에 국내적인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기본적인 뭐 지지선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투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하락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이 좀 일단 안정이 돼야 되겠고요. 뭐 다만 뭐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뭐 연초에 작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을 사실 세게 받는 거지. 네. 하락장에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뭐 반도체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올해 한 해를 보면 기대해 있는 섹터고요. 그밖에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쪽이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미용기기 쪽인데 미용기기는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여전히 잘 됩니까? 네. 여전히 지금 국내 미용기기의 글로벌 침투율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요원하고 물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용기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울세라나 서마제와 같은 미국의 아주 글로벌 탑티어 그룹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뭐 비싼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탑티어 자리를 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뭐 가성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울세라나 서마지 같은 뭐 해외 쪽에 아주 비싼 장비들보다 국내 기업들의 미용기기 관련된 가성비가 뭐 장비로서는 한 70% 정도, 한 30% 정도 쌉니다. 근데 충분히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원텍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사들이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기준점이 좀 되는 부분들은 인모드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인모드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미용기기도 좀 조정받은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 인모드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24년 가이던스를 인모드 미국 기업이라고 그렇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모드는 이스라엘 회사이고요. 미국 쪽에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인데 당시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한 것도 이 가이던스를 5% 정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매출액 기준. 그러니까 크게 내린 것도 아닌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급락세를 그때 맞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거기 현지 내에서 뭐 공장이나 인력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전쟁 중에 매출을 엄청나게 뭐 올릴 수 있을까 뭐 그 의구심도 들고요. 네. 인모드는 또 미국에 너무 국한된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비중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나온 신제품은 소모품이 좀 일부 나가는 제품이 있지만 기존 제품, 현재 인모드를 만든 제품은 소모품이 거의 나가지 않은 제품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깨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좀 관련된 미용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모드가 잠정 실적과 2024년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이 4분기 매출액이 1억 2,600만 달러 그리고 23년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4억 9천만 달러 정도이고요. GPM 수준이 85%입니다. GPM이 뭐죠? 이게 이제 순이익 단위죠. 네. 예, 엄청납니다. 우리가 OP 마진 뭐 그런 예, 근데 OPM은 영업이익 단위고 예,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12월 6일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대비 뭐 가이던스를 미국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밴드를. 근데 인모드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2월 6일 날 발표했던 가이던스 대비 최상단을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봤던 가이던스의 최상단은 일단 실적을 뭐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도 4억 9,500만 달러로서 이제 5억 50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로도 올해도 성장하는 그림으로 일단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인모드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LFBT 같은 경우는 역사 신고가까지 네. 뚫고 가는 뷰티 산업은 굉장히 지금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회사를 좀 보자면 원택 같은 경우가 지난 4분기 수출 데이터가 1,670만 달러로 전년비 44%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24% 증가했습니다. 역시 이제 브라질량 수출이 57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 뭐 분기 대비로도 60% 성장하면서 최근에 원택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같은 제품을 브라질 쪽으로 좀 내보내고 있죠. 제시스 메디칼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관련 수출 데이터가 3,130만 달러로 전년비 13.8% 성장했는데요. 덴서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영애 씨가 광고하는 프리미엄 신제품인데 이 제품이 새롭게 이제 12월 그리고 올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지난 4분기 수출 보더라도 신규 선적에 따른 추가 발주로 인해서 미국향 수출이 전분기 대비 75%나 성장했습니다. 340만 달러죠. 그래서 미국 쪽에 크게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가 가장 예. 크게 매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텐자라는 제품도 사이노슈어라는 회사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노슈어는 미국 쪽에 탑티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함께 이제 그쪽에 일부 포텐자 관련된 매니징을 하고 있고 뭐 덴서티는 뭐 사이노슈어가 아닌 다른 쪽의 유통망을 쓰고는 있지만 북미 쪽에 정말 가장 큰 시장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남미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마 이번 일본 쪽으로도 덴서티가 이제 이번 1분기가 나가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목이 되면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비율도 최근에 약진하면서 뭐 신고가를 내는 모습도 최근에 보였습니다. 다른 미용기기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모습 중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고요. 또 비율과 여러 회사들이 특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비율과 이제 특허 소송 관련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로열티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비율은 강하게 지금 신고가를 다시 나갔죠. 그러니까 비율 입장에서는 특허 관련된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 관련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통하면은 일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해서 서로 양해각서가 비율 측하고 있다는 걸 확인됩니다. 유일한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비율 쪽으로 로열티를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1분기에 아마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2일부터 이제 AP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관 수요 예측 진행으로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디바이스를 가지고 얼굴에 뭐 레이저나 주파수를 쏘아서 이렇게 홈케어를 하는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뭐 마스크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LG 프라이리나 뭐 이런 마스크처럼 뭐 그런 식으로 덮어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로 관심을 받고 있고 아마 신규 상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뷰티나 미용기기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좀 더 이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APR이라는 회사죠. APR이라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관련된 미용기기 홈뷰티 디바이스는 파마 리서치나 하이로닉, 이루다 이런 회사들이 이미 출시를 했고요. 클래시스도 아마 1월 중에 이제 물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뷰티 관련된 시장은 뭐 여러 상장사가 이미 좀 진출한 이력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매출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홈뷰티 미용기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주파수나 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피부과에서 받는 기기의 어떤 그런 것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받는 어떤 약간의 어떤 뭐 보조기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홈뷰티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EBD라 해가지고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대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폭넓게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필러와 같은 시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톡신과 필러를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피부과 의사 중에 필러와 톡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97%까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북미 시장조차도 40%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피부과에서 미용기기 관련된 기기 시술을 할 수 있는 피부과
그 뭐랄까 의사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미국 시장도 아직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시장인데 이쪽도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고 동남아 특히 태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일본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반의 이 미용 의료기기는 아직까지도 성장이 연간 30%씩 점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APR 관련된 기간 수요 예측 등을 포함해서 뭐 고주파 뭐 여러 가지 RF 뭐 하이프 이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화장품 유효 성분 관련된 전달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비만약이 상당히 유효하죠. 그렇죠. 뭐 일라릴리나 뭐 노보 노디스크가 나오는데 비만약 관련하고 살을 빼니까 얼굴이 막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는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젬픽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살을 빼면서 급격하게 피부가 노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메이크업 하기 위한 미용기기 시술이나 의료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비만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PER이 지금 뭐 20배 미만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시스가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PER 30배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지금 PER 뭐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크리시스나 그다음에 뭐 제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뭐 원텍 뭐 이런 종목들 비올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몇 종목만 말씀드리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1월에 홈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고 4월 달에 볼륨이라는 제품이 브라질로 이제 신규 출시를 저희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시스 메디칼은 지금 미용기기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4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북미양 쪽으로 포텐자가 물건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사이노쇼라는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만든 제품이고 또 사이노쇼가 북미에서 이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물건이 나갈 걸로 보이고요. 덴서티라는 프리미엄 제품 신제품은 새롭게 일본하고 북미 쪽으로 나갈 텐데 일본은 이제 1월 달 이제 1분기부터 올해 1분기부터 지금 선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높이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포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넘버 원이고요. 점유율 50% 이상 일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제시스 메이커리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소송과 관련된 뭐 법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또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주식 같은 스탁 옵션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발행 비용 등과 포함한 60억 정도가 작년에 일회성 비용이 나갔는데 그 비용이 이제 올해는 완전히 제거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60억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OPM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익률이 3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매출 성장도 30% 이상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텐자 제품이 아마 CFDA 관련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는 써마지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CFDA 관련된 인증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포텐자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커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시장 남미 쪽에서는 가장 큰데요. 뭐 그쪽에서 지금 새롭게 포텐자가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이노쇼가 이제 제품 관련된 판매 출시를 준비를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가장 큰 시장이 또 남미 시장에 브라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제품 관련된 4분기 시작이 됐고 1분기부터는 이제 온기로 아마 브라질 시장에 대한 매출도 찍히겠죠. 그래서 제이스메이커 성장도 여전하고요. 원텍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던 회사인데 4분기 실적은 컨센을 다소 좀 하회할 거로 보이지만 올해 올리지오 기반의 해외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올리지오 X라는 신제품을 냈는데 이게 기존의 올리지오 제품을 이제 대체하면서 많이 깔려있던 제품을 또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깔려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도 어느 정도 또 그만큼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올리지오 X에 대한 신제품 출시도 원텍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이 좀 안정되고 또 치고 나갈 섹터 가운데 미용 의료 기기를 주목해 보면서 실적하고 또 주목할 기업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